자, 저 들어왔어요. 약속한 대로 유동화 증권도 지금 해야죠. 자, 유동화 증권에 대한 암기 코드인데 이게 지금 벌써 이게 뭐 망학 끼었든지 벌써 이게 세 번째네요. 한 번은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봤더니 파일이 없는 거예요.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쭉 강의를 하다가 오타가 있어서 오타를 좀 수정하느라고 다시 취소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아는 모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녹음 버튼을 또 안 눌렀어요. 녹음. 그래서 유튜브에 파일을 올리려고 봤더니 소리가 안 나와. 자, 지금 이 유동화 증권이 마 같아요. 이게 시험에는 최근에는 잘은 안 나와. 잘은 아니라 매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애가 암기가 좀 선행이 돼야 애가 암기가 선행이 돼야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아유, 말도 꺼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강의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동화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 그런데 우리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니까 은행 입장에서 은행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주택저당채권이라는 자산을 현금화하고 싶은 거죠. 그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그런데 유동화는 항상 자산을 그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키고 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화 제도의 핵심은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증권이 도대체 무엇은 형태가 있습니까? 이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는 누구 입장? 은행 입장. 은행이 새로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저당채권이라는 자산을 매각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로 가죠. 근데 이 유동화는 항상 자산을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켜요. 그걸 우리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주택저당 증권. 그런데 주택저당 증권이 시험에 용어 종류로 나온 적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MBS라는 약자를 물어보는데, 자, 주의할 건 항상 밑에 B가 있으면 가운데의 B는 어떤 뜻이냐? 기초했다는 뜻이에요. 백이라는 기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기초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항상 유동화 대상인 자산을 앞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M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고 싶으니까 유동화 자산을 요 앞에 넣어요. 그리고 뒤쪽에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는 S, Securities의 약자예요. 그래서 MBS는 유동화를 하고 싶은 요 M,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새롭게 만든 증권입니다. 이런 뜻이 MBS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사례를 수업 중에 들었죠. 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물건을 찾아봤더니 금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금반지를 뭔가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금반지 유동화 제도. 근데 지금 금반지를 유동화는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자산을. 그러니까 여기에 금반지가 들어가야죠. 그렇게 탄생한 증권 이름이 금반지 BS. 해석은 금반지를 기초로 새롭게 만든 증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자, 시험에는 커머셜 모기지라는 CM이라는 걸 줬어요. 커머셜 모기지. 자, 은행이 상업 모기지, 여기는 주택 모기지잖아요. 상업 모기지를 유동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권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CM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CMBS 해석은 커머셜 모기지를
spec, 기초에서 만든 새로운 증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주택저당 증권을 뭔가 암기해야죠. 일단 주택저당 증권에 아이고, 목이 메이네, 목이. 자, 주택저당 증권은 네 가지가 있어요. MPTS, MBB, MPTB. 그런데 항상 앞에 있는 M과 뒤에 있는 S는 의미가 없어요. 이 증권의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는 요 가운데가 포인트예요. 가운데가.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글자 중에서도 T가 중요하죠. T가. 그래서 S가 있습니다. 그러면 pass through형. B, T가 없습니다. 그러면 MBB고, T가 없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ay through형. S가 있으면 pass through. S가 없으면 pay through. T가 없으면 그냥 무이전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pass through형은 pass through, through라는 게 이전을 뜻하니까 전부 이전되는 성질이라는 뜻이고, T가 없으니까 무이전이라는 뜻이고, pay through는 T는 이전이니까 pay만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하죠. MPTS를 pass through형, 미국에서는 pass through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전부 다 이전됩니다. MBB는 T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무이전형. 그 다음에 MPTB는 pay through니까 pay만 이전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전은 누구한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전형은 투자자에게 전부 이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이전형은 투자자에게 이전이 안 되는 거고, pay through pay 이전형은 pay만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전됩니까? 그러면 또 암기해야 돼.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 권리와 의무죠.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권리와 의무는 항상 요 주택저당 채권인 모기지에 결부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예요. 이건 암기가 꼭 필요해요. 암기 방법은, 자,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지위에서 차입자로부터 따박따박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죠.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받지 못한 원리금을 챙길 수가 있죠. 바로 저당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저당 실행 권리는 채권의 소유권자가 해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받을 권리,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을 저당을 실행을 통해서 받을 소유권, 원리금 소유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조기상환 위험. 이 조기상환 위험은 항상 원리금 수취권에 따라다니는 위험인 거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 넘어가면 조기상환 위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자, 보셔.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에는 세 가지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채권자는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고, 채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에 따라다니는 위험은 조기상환 위험이고, 왜 조기상환 위험이 원리금 수취권에 따라다닙니까? 채권의 투자자는 항상 이자를 얻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에. 근데 이자를 얻고자 하는 채권 투자자에게 차입자가 조기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이자는 나오지 없죠. 이게 원리금 수취권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권리와 의무가 투자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산 투자자에게 전부 넘어가요. 그러면 이걸 pass through형 또는 MPTS라고 하고, 이 세 가지의 권리와 의무가 투자자에게 하나도 안 넘어가요. 그러면 무이전형 MBB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딱 명확히 전부 이전되는 pass through, 전부 이전이 안 되는 MBB,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세 번째 있는 MPTB는 pay through죠. pay through.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pay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pay가 뭐니?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면 원리금 수취권에 따라다니는 조기상환 위험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암기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항상 투자자를 뜻하는 게 T고 발행자를 뜻하는 게 B예요. MPTS는 B가 없어. T는 있지만 투자자가 다 가져가. MBB는 T가 없고 B자만 있어. 발행자가 다 가져가. MPTB는 T도 있고 B 발행자도 있어. 투자자도 가져가고 발행자도 가져가. 근데 투자자는 뭘 가져가냐? pay through.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는 거야. 원리금 수취권을. 그럼 해보자고요. MPTS는 pass through 전부 이전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다 가져간다고 돼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O예요. 뭘 부담하고 뭘 가져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pass through MPTS는 투자자가 다 갖는다. 그러면 맞는 거야. 이게 문제풀이 요령이죠. 왜? 어차피 투자자가 다 가지니까. MBB는 투자자가 하나도 안 갖고 발행자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발행자는 누구니?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MBB의 발행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우리나라에서. 발행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죠. 그런데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투자자가 갖는다 했으니까 X고, MBB는 투자자가 하나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는 갖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이게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항상 MPTS는 패스 스루로 투자자에게 전부 넘어가요. 그래서 투자자가 갖는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MBB는 투자자에게 하나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하나도 안 갖는다 그러면 맞고, 투자자가 갖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MPTB는 투자자와 발행자가 뭔가를 각각 갖고 가죠. 그래서 혼합형이라고도 하는데, 투자자가 뭘 가져갑니까? 그러면 pay through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니까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X인 거예요. 그런데 1, 2, 3, 4번과는 달리 5, 6번이 나오면 항상 헷갈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 중에 암기하라겠냐. 투자자는 두 가지를 가져가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돈이야, 돈. 채권의 투자자니까.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다고 가정하고 조기도 하나 챙겨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가져가고 싶은 건 돈, 조기, 돈, 조기, 돈, 조기 이렇게. 그다음에 소유권이 나오면 항상 닭발, 개발 아니라 소발바닥. 예, 개발바닥, 닭발바닥도 아니고 소발바닥. 소유권 나오면 소발바닥,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자 그랬어요. 뭔지 모르지만 MPTB pay through 혼합형이에요. 혼합형이 나오면 조기하고 돈은 투자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발행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소유권은 소팔바닥 발행자.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유치한 그래도 이게 유리하다고요. 시험장에서. 자, 혼합형인 MPTB는 투자자가 돈과 조기를 가져가고, 소발바닥이니까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일단 암기를 먼저 하잔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패스 스루형을 전부 이전형 또는 패스 스루형을 패스 스루라고 하는 것 이유는 바로 이 형태가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수박을 들었죠. 수박 한 통을 1인 가구가 사 먹기는 쉽지 않아요. 남으면 썩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마트에서 수박을 이렇게 쪼개서 쪼가리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지분형 수박이라고 합니다.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쪼개서 판매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수박 큰 놈이 맛이 좋으면 쪼가리도 맛이 좋아. 근데 원래 요 엄마 수박이죠, 엄마 수박. 요 엄마 수박에 씨가 많으면 얘도 씨가 많고, 엄마 수박이 달면 니도 달아.
그래서 결국 쪼가리 수박의 모든 성질은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엄마 수박인 큰 수박에 기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쪼가리나 큰 수박이나 성질이 패스 스루 전부 이전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7번이 바로 이걸 문제화 시킨 거예요. MPTS는 지분형 증권입니다.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MPTS 증권의 수익은 결국 기초인 주택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옳은 지문인지 눈에 보여야 돼. 옳은 지문인지. 왜? 쪼가리 수박의 맛과 당도는 엄마인 기초자산이 큰 수박의 맛과 당도에 달려있다. 이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BB도 역시 큰 수박을 쪼가리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쪼가리를 판매할 때 MBB는 뭐라고 마트 사장님이 파느냐? 큰 수박과 쪼가리 수박은 전혀 별개의 다른 상품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쪼가리 수박을 팔 때 요 고창 수박을 쪼가리 내서 팔았어요. 사가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패스 스루예요.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트 사장이 쪼가리는 크기가 틀리잖아요. 형태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 수박과는 전혀 다른 이 수박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수박입니다. 이렇게 팔면 무이전형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페이만 이전되는 형태를 우리는 혼합형이라고 해요. 혼합형은 투자자도 뭘 가져가고 소유자도 뭘 가져가니까 투자자는 뭘 가져가요? 돈과 조기, 소유자는 발바닥. 이거 발바닥이 소유자죠. 이거 헷갈리네. 소유권은 발행자가. 자, 근데 이 페이 이전형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서 파인애플을 살 때 이런 원래 형태를 사면 귀찮아요.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딱 좋아하는 요 알맹이만 파서 파는 그런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요 원리예요. 채권의 투자자들은 항상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건 이자,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알맹이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야, 이런 껍닥들 빼고 알맹이만 좀 알짜배기인 알맹이만 쏙 뽑아서 상품으로 좀 팔아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페이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형태의 페이스루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루형의 또 하나의 문제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도 가져가는 거예요? 조기 상환 위험도 가져가요. 조기 상환 위험.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 MPTB에 들어가 있는 이 조기 상환 위험을 좀 낮춰주면 안 되겠니? 라고 발행자한테 요구하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또 머리를 돌려요. 어떻게 하면 MPTB에 들어가 있는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거죠. MPTB 하나를 발행할 때 100이라는 조기 상환의 위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MPTB를 한 종류를 발행하지 않고 두 종류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50, 50으로 나눠지는 거죠. 또 한 종류를 더 만들면 3분의 1씩 위험이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MPTB를 한 종류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MPTB를 동시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5종류를 동시에 5종류 이상을 동시에 발행하기로 결정해요. 이런 걸 우리는 MPTB를 여러 종류로 발행한 것. 이건 완전 해석이고 이걸 줄여서 CMO라고 하는 거죠. 다계층 채권 또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2번이 이해가 돼야 돼요. CMO는 혼합형이에요. MPTB. 단 차이는 MPTB를 여러 종류를 발행했고 여러 종류를 발행한 그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CMO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동시에 발행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까? 주택저당 채권이 가지고 있는 조기 상환 위험을 낮추고자 합니다. 정확히 맞는 거라고. 정확히.
즉 CMO는 주택저당채권의 흐름을 다양한 형태의 채권에 재분배했어요.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채권에 재분배했니? 조기상환 위험을 낮추려고. 하나를 2개로 만들면 조기상환 위험이 50, 50으로, 3개로 만들면 3분의 1로, 4개를 만들면 4분의 1로 줄어들더라. 이걸 지금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CMO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에 지금 오류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5종류를 만들었어요. 채권이라는 게 항상 채권은 만기와 이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기. 그래서 MPT를 여러 종류를 만들 때 일단 만기를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이렇게 여러 종류를 만들어요. 그리고 항상 만기가 짧은 게 선순위예요. 선순위. 1순위예요. 요 뒤쪽은 보지 마셔. 이제 알았어요. 이거 전혀 의미 없어요. 항상 만기가 가장 짧은 게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리고 이 CMO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항상 선순위인 1순위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요. 예를 들어서 1순위의 만기가 2년이니까 2년 안에 조기상환 위험이 나오면 요 CMO에는 약속이 돼 있어요. 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1순위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후순위들이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합시다. 그러니까 2년 내에는 후순위들이 조기상환이 발생해도 후순위들이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후순위들은 뭐 하려고 후순위를 사니? 자, 후순위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자, 항상 이 후순위들에게는 아이고 글자가 안 지워지네요. 후순위들에게는 추가로 뭘 더 줘요? 플러스 1%씩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2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요 3년짜리가 선순위가 되겠죠. 그럼 요 선순위는 항상 조기상환 위험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순위들이 그 위험을 부담하죠. 대신 후순위들에게는 또 뭘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를 한 푼씩 더 주는 거죠. 위험에 대한 대가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다양한 종류의 채권은 만기가 다르고 이자율이 다른 서로 다른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다계층 채권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 무조건 달라. 오. 그 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맞았다고요. 만기가 짧을수록 순위가 커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다른 증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그러면 문제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MPTS는 패스스루, 투자자가 전부 가져갑니다. MBB는 무이전형, 투자자가 하나도 갖지 않고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MPTB 또는 MPTB를 여러 종류로 발행한 CMO,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MPTB가 들어가도 CMO가 들어가도 이들은 무조건 혼합형. 항상 투자자는 돈, 원리금과 조기를 가져가고 소유권은 소발바닥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유, 드디어 끝냈어요. 드디어. 무려 3번 반이네요. 한 번은 또 뭐 때문에 중간에 끊었습니까? 옆에 제가 콜라를 제가 한 잔 먹었거든요. 근데 콜라를 꿀꺽 한 2모금 했다고 트름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끊었습니다. 제가. 자, 추접시라서 제가 시작할 때는 말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총 지금이 정확히 말하면 4번째입니다. 4번째. 자, 일단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일단 기본 강의를 듣고 유동화제들은 들어야 이해가 될 거예요. 1월 달에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